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유지욱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신경외과는 이제 머리를 수술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술적 치료를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뇌경색으로 알고 계시는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급성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먼저 혈관 내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대뇌 동맥이 막힌 후에 한 6시간 이내에 오신 환자에게서는 이제 혈관 내 시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 사진에서 이제 혈관 촬영을 했을 때 우측 중대뇌 동맥이 이제 폐색이 이제 진단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혈관 내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재개통된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시술 후에 찍은 사진으로서 이제 스텐트 내에 제거된 혈전들이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양한 급성기 치료가 있지만, 뇌와 척서 같이 중추신경계 신경은 한번 뇌졸중이 발생하면 손상받게 되면서 재생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이제 예방의 어떤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치료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뇌경색이 잘 발생하고, 치료를 하지 않을 때에는 또 뇌경색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가운데 이제 MRI 사진에서 보이는 이 하얀 부분은 이제 뇌경색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혈관 조영술 검사를 보시면 이제 우측 내격동맥 이제 협착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였고, 보시면 먼저 이 내경동맥으로 들어가서 먼저 풍선 확장술을 이제 시행해서 이렇게 내경동맥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마지막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협착증에 대해서 또 내막절제술이라는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내경동맥이 이제 좁아진 소견이 보이고요. 내막절제술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넓어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제 두 개의 혈관들도 경동맥을 열어줌으로써 다시 보이는 이런 효과를 갖고 왔고요. 좌측 이제 CT 이제 합성 사진에서는 이제 경동맥 협착 부위에서 협착 부분이 보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내막 절제술을 해서 우측 사진 보시면 이제 다시 넓어진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사진은 수술 후에 이제 제거된 혈관 찌꺼기의 모습입니다. 또 수술적 치료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혈관 문합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좌측 중대뇌동맥을 이제 담당하는 이런 뇌 혈류가 이제 마진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혈관 문합술을 하면 이제 혈류가 이제 개선되고 혈관 조영술 검사에서도 이제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출혈로 알고 계시는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뇌출혈의 이유는 고혈압성 뇌출혈이고, 좌측에는 이에 대한 사진이고, 이제 주로 운동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부분에 뇌출혈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출혈이 이제 다량으로 이 환자 같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뇌압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고요. 우측 사진 보시면 이렇게 뼈를 열고 혈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제거를 한 모습입니다. 또 이제 다른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혈관기형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한 사진인데요. 좌측 보시면 이렇게 뱀같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동정맥 기형이라고 하는 혈관 기형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파열이 되면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에 촬영한 혈관 검사에서는 동정맥 기형과 어떤 혈종이 이제 모두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수술적 치료의 이제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 이제 특이한 모양의 이제 뇌출혈을 뇌지주막과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CT에서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의 하얀색으로 보이는 출혈이 관찰되고 있고요.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불려지고, 이런 모습의 이제 출혈이 발견이 되면 이제 혈관 조형 검사를 꼭 해야 되고, 다음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뇌동맥류라고 하는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고, 이제 혈압 조절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제 뇌 척수 신경이 이제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예방이 어떤 중요한 질환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뇌동맥류고요. 뇌동맥류는 여러 가지 선행 인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나 뭐 유전, 고령 여성 있지만 정확하게 모든 게 이제 밝혀진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처음 동맥류가 발생하면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증상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파열되면 이제 극심한 두통, 뭐 의식소실 사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파열이 한 경우에 있어서 한 40%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의 치료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뇌동맥류가 있을 때 이런 아주 조그마한 클립으로 이제 목을 물어버려서 그 동맥류의 어떤 혈류를 차단시켜서 재출혈을 막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따라서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재발률도 낮고, 혈관 주변에 이제 미세혈관 관찰에도 용이하고, 파열에도 대부분 성공적으로 결찰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잘하는 어떤 숙련된 어떤 외과 의사들이 적다는 점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뇌동맥류 안에 코일로 계속 넣어서 이렇게 막 메꿔서 뇌동맥류의 어떤 혈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열지 않고도 이제 가능하고, 수술로서 이제 접근이 아주 어려운 부위에도 이제 가능하고, 대부분 한 5일 정도면 충분히 입원 기간 내에 이제 퇴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못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주변에는 이제 혈관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맥류 사진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한 뇌혈관 부위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전교통동맥이라는데, 제 이제 중앙에 있는 부분이죠. 이 전교통동맥 부분에 뇌동맥류가 제일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동맥류가 위치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이제 환자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졸중은 이제 치료보다 이제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고요. 약물 치료가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수술적 치료가 분명히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치료 방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에서 이제 치료받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